법원이 정보 공개를 명령한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비를 광주시가 일부 공개했습니다.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 단독 보도합니다. 사람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이 광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첨단 기술이 이르면 3년 안에 상용화됩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내일이면 꼭 200일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유족들과 팽목항의 상처는 여전히 4월 16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간간히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2013 하계 유대회 유치활동비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었죠. 이에 따라 광주시가 최근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했습니다.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광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정효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하계 유대 유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입니다. 광주시가 구두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다시 세트 2천만 원, 스푼 세트 500만 원, 굴비와 사과 세트 구입에 1,340만 원이 들었습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에 580만 원, 한국화 석점에 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모두 지난 2008년 당시 유대의 유치 사무국에서 업무 추진비로 구입한 기념품이나 선물용 물품들입니다. 집행 내역은 총 132건, 금액으론 10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치위에서 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광주시는 기념품 등이 유치 활동을 위한 성의 표시 차원이지 뇌물 등의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성보다는 가서 일일이 손님으로 했을 때는 빈손은 못 가니까 그것 좀 조그마한 그 소품이라도 이렇게 들고 간 것이 옛날에 우리 애니 있지 않습니까? 또 카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다 갖춰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무 추진비의 쓰임새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람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의학용 초소형 로봇이 동물 실험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르면 3년 안에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시도 이 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mm 두께의 얇은 혈관 치료기가 돼지 혈관을 왔다 갔다 하며 혈관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동물 실험에 성공한 장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비행체를 타고 사람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된 겁니다. 클립 두께 정도의 의료기기를 사람 몸속으로 넣어 진단과 치료를 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은 사람 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1mm랄지 마이크로미터 아주 적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 바깥에 절개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연구에만 머물렀던 이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42개 기업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마이크로 의료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등 10년 이내에 마이크로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게 예측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저희가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도 마이크로 의료로봇 산업이 앞으로 광주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판단하고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능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무한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화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술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학생들과 승객들을 태우고 가던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지도 내일이면 벌써 200일째가 됩니다.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던 유가족들의 걱정은 어느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팽목항에는 종일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이름이 비에 젖은 리본과 함께 나부낍니다. 거대한 파도를 감싼 채 서 있는 노란 리본. 5m 크기의 이 조형물은 국민들의 성금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악몽 같던 4월 16일부터 어느덧 200여일. 팽목항은 여전히 상처의 공간입니다. 뉴스 볼 때는 그래도 그냥 불쌍하다 생각만 들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이제 더 남일 같지 않고 더 슬퍼지고. 지난 29일 단원고 황재현 양이 돌아오면서 이제 남은 실종자는 모두 9명. 떠날 수 없는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의 거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수색 바지선은 피항과 복귀를 반복하는 등 수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솔직히 짊어진 지게를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아직은 짊어지고 있어요. 지게를.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는 내일은 시민 200여 명을 태운 기억버스가 광주에서 출발해 팽목항에서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문화제를 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준석 선장과 함께 세월호 선장으로 돼 있는 또 다른 선장이 자신이 만약에 사고 당시에 승선했다면 승객 탈출을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퇴선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인 47살 신모 씨는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오늘 20회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라면 1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지시하고 다른 승무원들한테는 구명장비 투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는 통상 이준석 선장과 배를 함께 탔지만 세월호 참사 직전인 지난 4월 15일에는 휴가로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밖에는 제법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꽃분홍색의 국화꽃 위로 송골송골 맺힌 빗방울. 적색과 황색 계열의 국화꽃들이 빗줄기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폰과 사진기를 꺼내 비 오는 날의 장관을 담아냅니다. 빗방울이 저랑저랑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바람 안 불고 이 비가 무슨 비가 내렸을 때 주로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닙니다. 가을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린 후 아침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휴일인 모레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10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네, 휴일인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낮 동안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비가 그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내륙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차가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광주 MBC에서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시민들이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문화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개도국이 됐든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시정 운영 방안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 MBC는 창사 50주년을 맞아 100개의 질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을 취합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을 대중교통이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은 교통 문제에 압도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용역만 이렇게 의지할 게 아니고 좀 시민의 소리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그동안에 이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청회 식으로 하니까 누가 모입니까? 대중교통 다음으로는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문화전당 건물만 짓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당 자체가 계속해서 운영되려고 한다면 쉼 없이 가려면 광주에서 만든 콘텐츠가 백업이 돼야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민원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발로부진,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에 따른 경영 악화, 또 나아가서 고급 인력의 그 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소위 인력난까지 봉착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시민만 바로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하는 100개의 질문. 이번 주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맛기향의 대표 지역인 전남도 내 시군 대표 종갓집 음식과 전통 음식이 한자리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대인의 미각을 바로잡고 농촌 마을의 본래 음식을 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뜻을 살린 행사인데요.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군 산중마을의 남도 음식의 대가들이 모였습니다. 한평의 단호박, 바지락, 수제비, 해남의 더덕녹차 물김치, 대봉감 주산지인 영암의 대봉감 물김치와 식혜 등이 소박한 색감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물김치는 보통 나박김치처럼 그냥 쓸어서 김치를 많이 만드는데, 물김치로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보쌈식으로 하는데 대봉감하고 단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진도의 돔찜은 5색의 천연 재료로 치장했습니다. 광양의 고구마 양갱과 찐 밤이 변신한 율란도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꿀하고 반죽을 해서 그렇게 밤 모양으로 만든 것이 밤율란이라고 합니다. 농협 전남 본부는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지고 식당 음식에 물린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제맛을 알린다는 뜻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그 식생활 개선과 그런 보급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 종갓집과 전통 음식을 이어가는 15개 시군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농협은 이 행사를 도시민과 연계한 농촌마을의 소득사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자칫 관련 국비가 날아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12월 초까지 지하철 2호선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배정된 국비 52억 원과 내년도 국비 136억 원이 광주시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도 이를 알고 최근 광주시에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조속하게 결론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의견을 들여보고 2호선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광주시는 아직까지 여론 수렴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능 방제대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광주시는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 방사능 방제 대책을 보고했고 한빛원자력본부는 원전 차원의 안전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립미술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미술작품 구입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적발해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상으로 공무원 국외여비 업무 처리 소홀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네, 가을 개편을 맞아 저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앵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윤근수 기자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비판 정신과 깊이가 살아있는 광주 MBC 뉴스를 앞으로도 성원해 주십시오. 저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